네, 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무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말 그대로 무선 이야기고요. 네이버에서 대문자로 55, 소문자로 CCCC 님이 지식인의 어떤 분의 댓글에 답변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되면 따로따로 할 테니까 일단은 잘 들어주세요. 어떤 겁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 아이가 겁이 없다는 걸 믿지 않았죠.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야, 니 겁 없다고 했지? 그럼 그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에 가서 한번 자고 가봐. 그 아이는 자신있게 그래, 좋아 라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밤 10시에 집을 빠져나가 폐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 경비 아저씨가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고 한밤을 잤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 거기 하나도 안 무서워. 경비 아저씨까지 있는데? 그러자 친구들이 야, 거기는 워낙 오래된 집이어서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 없어. 네가 귀신을 본 거야. 어떤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머리를 꼭 양갈래로 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죽자 울면서 머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준비가 바빠서 엄마는 그냥 한 갈래로만 따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자기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때 한 갈래로 따졌어? 그러면 엄마까지 데려올 수 있었잖아. 어느 엄마가 아주 못생긴 딸을 낳습니다. 그 애는 정말 못생겨서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사랑하는 척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못생긴 애가 엄마, 나 이뻐? 라고 수백 번도 넘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예쁘다고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성격마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후 엄마는 아주 이쁜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는 성격도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엄마, 나 예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나 왜 죽였어? 였다는. 자, 무서운 이야기 너무 쉽게 끝났죠? 요거는 너무 짧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잠깐. 이번 무서운 이야기는 SKY님께서 지식인의 누군가에게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철도가 하나 있다. 그곳에 유령열차가 지나간다는 소문이 맴돌고 있다. 일부 애들은 사실을 위해 야자하고 학교 안에 있었다. 자정때 애들은 나와서 그 철도를 가보았다. 반장도 사실 확인을 위해 같이 갔다. 역시 나올만 했다. 그때 한 열차가 온다. 보통과 다르게 오는 화물열차다. 그 열차가 지나간 다음 또 다른 게 왔다. 그리고 다음에 전철이 왔다. 불이 꺼져 있을 뿐 이상한 게 없었다. 애들은 실망하며 가는데 반장만 무서워했다. 애들은 반장에게 물어왔고 곧 공포에 휩싸였다. 단선에서는 두 개의 열차가 지나갈 수 없어. 어떤 여자가 야자 끝내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한 남자와 부딪혔다. 여자는 그때 피곤했기 때문에 빨리 갔다. 물론 예의상 죄송하다고 말하고 갔다. 여자는 자기 집 아파트로 가서 씻고 옷 갈아입었다. 그때 옷에 웬 피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누가 노크를 했다. 그 여자는 누구냐 듣고 있더니 경찰이라고 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살인자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문조심하십시오. 그 경찰은 가고 옆집으로 갔다. 그 여자는 곧바로 잤다. 다음날 아침 화제의 뉴스가 떴다. 범인의 얼굴이 바로 그 경찰이다. 그 여자가 목격했을 수도 몰랐기 때문에 경찰로 둔갑하고 갔던 것이다.
6.25 전쟁 때 있었을 때일이다. 메가더 장군의 전술로 역전이 되었을 때이다. 그때 한국은 국군, 시민 사체를 수습하고 있었다. 부검자들은 조금 이상한 시체를 수습했다. 마치 귀신이 사람을 잡아먹은 듯한 모습의 시체다. 그것도 시민이 그렇게 있었다. 그 옆에 부검자는 시체의 오른손에 있는 금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그 금을 가졌고 자기 집 안에다가 놓았다. 다음 날 그 사람 역시 똑같이 죽었다. 그 금은 낙찰기, 귀신의 한 종류입니다. 였다. 한 택배가 도착했다. 나는 그 택배표를 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다. 한 이상한 액자였다. 그것도 한 여자가 소복 차림으로 있었다. 나는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이 그림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때 그 점쟁이는 그 액자를 태우고 쟤를 호리병에 넣었다. 나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충격이었다. 그 그림은 내 모습을 빼앗을 귀신이었어. 한 수험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집에 가는 길에 한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 역시 똑같은 나이였다. 이름은 이주현, 가명입니다. 이었다. 그 여자는 피곤해 보여서 우리 집에 데웠다. 다음날 아침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목숨이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지각하세요. 그는 이상했지만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9시에 도착했다. 그는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야, 너야, 왜 지각하냐? 오늘 중요한 거 늦지, 응?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한 살인자가 땡땡 아파트 104동 앞에 사람들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살인자는 8시 20분부터 8시 59분 안에 총 30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범인은 주차장에서 쫓기다가 경찰에게 잡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맙소사! 내가 나가려던 시간이다. 뭐? 그래서 미안하다 무턱대고 말해서 선생님, 그것보다 이주현이라는 학생 있어요? 뭔 소리하니? 이주현은 3년 전에 죽었잖아. 그는 놀랐다. 어제 만난 그 여자가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놀랐다. 그녀의 말만 듣지 않았어도 이주희랑 땡땡땡은 연인 관계다. 자기 남친이 죽을까봐 일부러 나타나 알려주고 갔던 것이다. 6번째 이야기. 한 대장이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오른팔이자 친구인 조언자가 있었다. 그 대장은 그 조언자대로 말대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조언자가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장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야구방망이로 그 조언자를 때려 죽여버렸다. 그는 너무 놀라운 나머지 옥상에 던져서 자살로 마무리시켰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또 다른 조언자가 왔다. 그 조언자는 그 대장에 칼을 들이댔고 이렇게 말했다. 이게 몇 년 만의 만남인지 모르겠네요. 그 조언자는 죽은 조언자였다. 한 게임 중독자가 있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한 게임을 보았다. 당신을 위한 공포의 게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어차피 다른 것도 들렸겠다. 그 게임 속에 들어갔다. 그러자 게임 속 여자가 하는 말. 넌 이제 내 밥이야. 그 게임은 사람 꼬드기용이었고 사실은 그 게임 속 귀신은 사람을 끌어들여 죽였다. 시험. 21세기 현재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시대. 잘못하면 사고도 일으킨다. 이씨와 박씨가 있었다. 둘은 열심히 공부하다 박씨가 갑자기 돌연사로 죽었다. 참고로 그들은 경쟁사이여서 공부를 숨쉬듯이 했다. 이씨가 시험 보기 하루 전 꿈속에서 돌연사로 죽었던 박씨가 나타났다. 시험 잘 보라고 내가 이 연필 가져왔다. 잘 써라. 이씨는 놀라서 일어나 보니 진짜로 연필이 있었다. 그는 그 연필로 시험 보았다.
1번 문제 4번으로 V 체크하는 동안 동시에 이씨가 죽었다. 연필에는 4번 V 체크가 피로 되어 있었고 심장도 V 체크형으로 그어져 있었다. 박씨가 죽은 것은 사실은 죽음의 연필이었다. 이씨는 그걸 모르고 쓰다 죽은 것이다. 박씨는 자기가 혼자서 죽은 것을 책잡이했던 것 같다. 한 아들이 가족이 있었다. 갑자기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했다. 산악지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전파도 안 잡히고 난리였다. 그 순간에 한 의사가 내려오면서 오두막 안에서 치료해 줬다. 그 의사 이름은 한인형 가명입니다. 였다. 그 애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끝내 일주일 후에 쓰러졌다. 그 애는 죽었다. 그러자 한 무당 할머니가 그 애 어디서 치료받았냐고 했더니 민둥산 한 오두막에서 치료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살리고 싶으면 잘 들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말이지. 일단 이 애를 소나무 가난에 넣어. 그리고 이 부적을 붙여 그 애 이마에다가. 알았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사라졌다. 나는 이상했지만 소나무 가난에 넣고 이마에다가 붙였다. 다음날 아침 그 애는 살아나고 그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두 번 다시 그 의사에게 치료받지 마. 알았지? 왜요? 그 의사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조금 이상해하다가 곧바로 쓰러졌다. 그 의사는 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가족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랑 비슷해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다. 10손가락의 형태. 한 개구쟁이가 있었다. 그는 벽에 낙서하는 것을 좋아했다. 때로는 광고지를 칼로 자르는 취미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초상집 앞에 여자 그림이 있었다. 그 개구쟁이는 그 그림한테서 이상한 기운 같은 게 느껴졌다. 그래도 낙서를 했다. 손가락에는 바보라고 썼고 커트칼로 손가락 사이를 잘랐다. 그리고 바로 튀었다. 그 애는 자고 일어났는데 웬 비린내가 났다. 그 애는 보니 자신의 손가락 사이가 잘려진 채로 놔두고 있었고 바보라는 글씨가 써 있었다. 그 그림은 남이 한 것을 밤에 몰래 다 똑같이 해놓는다. 10일 거울. 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거울을 즐겨보는 취미가 있었다. 그런데 웬 거울이 하나 있다. 그는 갖고 싶어서 몰래 주워서 가져가려 했다. 무당은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뺏으려고 했다. 그리고 바로 미치고 집으로 갖고 갔다. 그러자 무당이 하는 소리가 그 거울 안엔 자신에게 잠복해 있어. 그는 그 무당 말을 무시하고 뛰어갔다. 그 무당이 말한 지 몇 분 지났을까? 갑자기 트럭에 돌진해 왔다. 그는 치이기 전에 들은 소리가 바보 같은 놈. 그 사신은 그 학생이 거울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울을 둔갑했다. 일단은 1편 끝났고요. 바로 2편 시작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잠깐 바로 넘어가시게. 그러면은 1편